기본서는요 238페이지고요. 가이드노트는 122페이지요. 그 다음에 문제집은요 141. 그 다음에 선의취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취득은 지금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이제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원래는 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을 뭐라 하냐 무권리자라고 그래요. 무권리자요. 동산에 관한 것이죠. 동산. 그래서 동산에 관한 것이니까 여러분요. 첫 번째 뭐가 안 되냐? 부동산 안 돼요. 부동산. 부동산은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준부동산도 안 돼요. 우리가 준부동산은 뭐죠? 항공기라든가 선박 이런 거죠. 그럼 부동산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5가지. 뭐가 있다?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이죠. 5가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요. 부동산만 객철한 것들이 있죠. 부동산만 객철한 거 뭐가 있죠? 저당권 있죠? 안 돼. 그 다음에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안 돼. 용익물권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면 이 동산에 대해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가증권은 구민법에서는 동산으로 봤는데 지금은 동산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금전은 동산이지만 특수한 금전이어서 가치를 기준으로 하니까 선의취득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금전도 화폐 수집 같은 거 있죠. 화폐 수집이라든가 이렇게 월급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봉투 안에다 돈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가능해도 원칙적으로 금전은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냐 또 거래가 금지되는 거, 거래 금지품. 거래 금지품 뭐가 있죠? 총기류, 마약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안 돼요. 거래가 금지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동산이면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산이면서 거래. 그래서 여기서 병이죠. 이 병을 선의취득자 또는요,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무권리자죠? 무권리자인데 의라고 병은요, 10만 원을 주고 유효한 거래를 해야 돼요. 유효한 거래. 거래를 해야 돼요. 유효니까 뭐가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을이요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선의취득이 안 돼요. 제한 능력이면 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거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상속이라든가 회사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 사실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옆집의 논을요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별을 수확을 했단 말이죠. 거래가 아니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실물 있죠. 유실물 센터에 가가지고 물건을요 내 물건을 찾아왔는데 잘못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래니까 뭐가 되냐? 매매가 돼요. 매매. 또 매는 유상이죠. 증여. 증여는 무상이죠. 그 다음에 경매.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선의취득이 돼요.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법률의 규정이든 거래에 해당하면은 선의취득이 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무권리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대리권. 그런데 여기가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그러면은 선의취득이 안 돼요. 그러면 선의취득자죠. 선의취득은 뭐를 하냐? 질권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질권하고 소유권을 선의취득을 해. 왜냐? 여러분 봐봐요. 동산이면서 거래가 되는 것은 뭐밖에 없냐? 질권과 소유권밖에 없어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거래하지 않고 저당권은 부동산이니까 안 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 부동산에 관한 것이니까 안 되고 점유권은 동산도 되지만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래서 소유권하고 질권밖에 없다. 질권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죠. 소유권은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선의취득을 할 때는 자주점유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알겠죠? 타주점유도 되니까. 그 다음에 평온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하고요. 선의하고 무과실점유예요. 선의, 무과실점유. 평온, 공연, 선의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이 되는데요. 무과실점유는 추정이 안 돼요. 추정이 안 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선의 취득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특히 여기서 선의 무과실은 뭐냐? 여러분요, 등기부 취득시에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선의 취득에서 선의 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냐? 물권 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그럼 물권 행위는 언제 완성되냐?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시까지, 그러니까 이걸 물권 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합의가 2월 1일, 인도가 2월 3일이다. 그럼 언제까지? 2월 3일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2월 3일까지. 그러니까요, 인도보다 합의가 먼저죠. 그러면 인도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선의취득 하죠. 이 선의취득 할 때는 언제 하냐? 우리가 취득쇼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물건을 내 물건인 줄 알고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자주 평온 공연 그러면 10년, 선의 무과실 점유 5년간의 기간을 유하죠.
그런데 선의취득은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선의취득한다. 즉시로 질권과 소유권을 선의취득해. 즉시.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원시 취득은 내가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종전 소유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받아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종전 소유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란다?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이 선의 취득할 때는 거래할 때 동사를 인도를 해야 돼요. 인도하는 방법은 뭐냐? 현실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현실의 인도. 그 다음에 간이 인도라는 것이 있고,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점유 개정 이렇게요. 현실의 인도는 뭐냐? 현실의 인도는 여기서요. 뭐냐면 양도인 있죠? 양도인 또는요 여기가 뭐가 있냐? 양수인이 있죠? 양수인. 그 다음에 이게 제3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현실의 인도는 어떤 거냐? 양도인이요. 양수인한테 이렇게 물건을 주는 거죠. 양수인한테. 물건을 주는 것을 현실의 인도라고 그래요. 그럼 간이 인도는 뭐냐면 이미요. 양수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그래서 양도인 갑이 을한테 물건을 빌려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 뭐라냐? 을한테요. 내가 그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나한테 돌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하냐? 내가 그냥 이걸 사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물건을 빌려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만 주면 된다? 갑한테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인도한다? 그래서 간이 인도라고 그래. 그래서 간이 인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이죠? 점유 계정의 경우는 뭐냐? 먼저 양도인이죠? 이 양도인이요. 뭐란다? 점유를 계속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원래 이 갑이 처음에는 소유자였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갑이 을한테 집을 팔고 다시 갑이 물건을 빌려서 또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로서 점유했다? 양도인,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요. 지금은 누구로서 점유한다? 그는 임차인으로서 점유하죠. 그러니까 점유가 바뀌었죠. 그런데 아무튼 바뀌었지만 양도인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유를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소유자로서, 지금은 누구로서? 임차인으로서. 그것을 점유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점유가 된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왜냐? 우리가 선의취득은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유계정은요, 처음에 이 물건이 갑의 거였죠.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다가 갑이 을한테 팔았죠. 팔고 갑이 계속 월세로 임차인으로 계속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유자로서, 지금은 누구로서? 임차인으로서. 그러니까 점유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점유 계정이고, 제3자가 봤을 때는 계속 뭐로 보인다?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선의취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의 양도죠. 이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3자 병한테 물건을 보관시키면 어떻게 해야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요 물건을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제3자한테 물건을 반환받아서 갑이 을한테 물건을 인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 을한테 뭐라냐? 내가 병한테 전화해놨으니까 너가 직접 병한테 가서 받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요, 봐봐. 차이가 뭐냐? 간이 인도란 말의 키워드는 뭐냐?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 이미 점유하고 있다. 점유 계정은요, 양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양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그럼 점유를 계속하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간이 인도는 선의취득이 안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의취득하는 것을 봤는데, 먼저 봐봐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만약에 무권대리다.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을이요 무권리자라고 그랬죠. 무권리자. 무권대리나 제한능력자가 되면은 병은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선의취득을 못하죠. 그럼 병이 선의취득을 못하면 병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그럼 병이 이걸 저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다시 뭘 할 수 있다? 선의취득을 한다 이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의취득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면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대리다 제한능력자죠. 그러면 나는 선의취득을 못해.
선의 취득을 못한단 말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권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의 취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요. 무효요. 무효.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면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을이 것을 다시 병한테 넘기죠. 병은 다시 뭐 할 수 있다? 선의 취득할 수 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면 돼. 소유자만 아니면 돼. 그런데 누구만 안 돼? 무권대리, 제한 능력자만 안 돼. 미성년자만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포 및 유심에 관한 특칙인데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봐봐요. 을이 갑의 물건을 사기나 또는 횡령을 했다. 사기나 횡령을 해서 을이. 그럼 을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소유자가 아니죠. 무권리자죠. 을이 이것을 유효한 뭐를 한다? 거래를 하죠. 거래하게 되면 누가 선의 취득한다? 병이 선의 취득한다. 선의 취득한다는 말은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병한테 가서 내 물건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니까. 그런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 을이 갑한테 물건을 도폼이라는 것은 절도하고 강도요. 강도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요. 유실물을 습득해. 그럼 유실물을 습득했단 말은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절도 강도했다. 작물이다 이 말이죠. 그럼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무권리자. 그런데 을이 그걸 병한테 넘기죠. 어떻게 해서? 유효한 거래를 통해서 넘기면요 10만 원 주고 샀다 이 말이죠. 을한테요. 작물을요. 그러면 일단 을은 선의 취득을 해. 선의 취득을 2월 1일 선의 취득을 하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절도나 강도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몇 년 안에 2년 안에 2년 이내에요. 대가를 변상하고요.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대가를 변상하고. 대가 변상 10만 원 주고. 그래서 병이요. 을한테 1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것을 갑이요. 대신 병한테 주고 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것은 뭐냐? 을이 절도나 강도라거나 갑이 잃어버린 물건을 을이 주워가지고 병한테 팔았을 때만 얘기해. 다른 건 절대 안 돼. 절도나 강도, 유실물만. 만약에 사기나 횡령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병이 선의 취득하고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금전의 경우도 도포면 해당하지 않아. 금전은 포함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도나 강도만 된다. 여기 또 한 가지요.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 되어 있냐? 선의로 병이 매수했다. 선의로. 그런데 판례는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알겠죠?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병이요 선의 취득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년 이내 대가를 병상하고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도포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의 무과실로 거래를 하는데 이것은 공개 시장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상인에게서 매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된다? 무과실로. 몇 년 안에? 2년. 어느 경우만? 절도, 강도, 유실물만. 다른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141페이지 한번 봐봐. 그럼 141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죠? 선의 취득이라고 나와 있나요? 141페이지 문제집 141 선의 취득가 나와 있죠? 143번 자 1번요.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 취득은 뭐만 된다? 동산만 된다. 2번 국유문화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거래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선의 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은요.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 20개 집단이 이렇게 명인방법은 뭐다? 이퀄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선의 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유가증권은요. 맨 끝에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유가증권 줄 것이고 동산 X 유가증권은 동산이 아니에요. 141페이지요. 5번요. 유실물을 경매에 의하여 선의로 취득하죠. 유실물을 경매로 선의로 취득하죠. 그런데 판례는 뭐까지 요구한다? 여기서는 선의지만 판례는 뭐까지? 무과실까지 요구해요. 무과실. 선의로 취득하죠. 그럼 유실자가 잃어버린 자는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물건의 반환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도품이나 유실물 이렇게 도품이나 유실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선의취득 봤죠? 이제 어디로 보냐면 방금 여러분 한 장 더 나눠준 거 있죠? 여기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 돼 있죠? 무주물 선점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봐요.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유권에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무주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무주물 산에 있는 산토끼 같은 거죠? 산토끼요, 무주물이죠. 여러분 고라니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라니? 아, 고라니 못 잡아? 자, 그러면요 무주물 선점이죠. 무주물 선점이죠.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 고라니 같은 거 고라니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못 잡으면 허가가 받아야 돼요. 그것은 무주물이라고 보기 힘들죠. 알겠죠? 그럼 이걸 산토끼를 얘기해요. 산토끼, 무주물이요. 그럼 무주물은 뭐냐면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죠. 소유자가 없는 것을 먼저 점유한 사람이 짱이다 이런 말이죠. 무주물 선점. 이 무주물은 뭘 얘기하냐? 소유자가 없는 걸 얘기하죠. 소유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소유자가 없죠. 소유자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로 뭘 한다? 점유를 해야 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혼합사실행이다 이렇게. 이런 혹시 혼합사실행이 기억나요? 이런 혼합사실행에 뭐가 있어요? 혼합사실행 뭐가 있어? 사, 부, 선, 물 기억나요? 우리 민법총칙 했잖아요. 사부, 선물.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그 다음에 선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또는요 유실물 할 때, 유실물 습득할 때, 유실물 습득할 때, 여기 유실물. 이것을 우리는 사부, 선물이라고 하죠. 혼합이죠. 사무관리는 뭐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사무를 이행하는 거죠. 이런 만약에 우리가 낮에 저하고요 실장님하고 식사로 갈 경우가 있죠. 근데 학원에 누가 한 사람 남아있단 말이죠. 남아있다가 누군가가 외부했어요. 학원에 상담 오라. 그럼 혼자 열심히요. 내가 상담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직원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자기 혼자 또 열심히 또 상담해가지고 갈 사람 또 잡아가지고 발 걸어가지고 잡아가지고요 실장님 올 때까지 또 잡아놓은 사람이 있어. 알겠죠? 그런 걸 뭐란다? 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란다? 사무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무관리. 법률상 원인이 있어 없어? 없는데. 법률상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는데 하는 걸 사무관리다. 이렇게. 그래서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유실물 습득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의 의사에 의해서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소유의 의사에 점유한 것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주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주물은 뭐가 있다? 무주물은 동산이 있고 뭐가 있어?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이요. 부동산은 언제나 구규가 돼요. 구규. 그런데 동산은요 원칙적으로 선점이 돼. 선점이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시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선점이라는 것은. 그런데요 동산도 학술이나 기예나 고고에 중요한다고 해야 되죠. 그럼 뭐가 된다? 구규가 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죠?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 되는 것은 동산인데 모든 동산이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동산 중에서도 구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무주물 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여러분 유실물 습득 있죠? 여러분 유실물 습득이죠? 여러분 유실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지배를 떠나 있는 것. 이런 뭐죠? 비가 온단 말이죠. 우산을 가져왔어요. 집에 갈 때는 햇빛이 쨍쨍 쬐가지고 모르고 깜빡 잊고 학원에다가 우산을 놓고 집에 갔단 말이죠. 만약에 그 우산을 버렸다.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라고 그래. 근데 버린 건 아니고 내가 깜빡 잊고 갔죠. 그걸 유실물이라고 그래. 유실물. 유실물 뭐죠? 내 의사에 의하지 않고 나의 지배를 떠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 이러면 학원 집에 가가지고 학원에 전화하죠. 혹시 내 우산이 있는데 좀 보완 좀 해달라고. 그걸 뭐란다? 유실물이라고 하죠. 이런 유실물을 습득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유실물은 일단 소유자가 있어 없어?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뭐는 해야 된다? 습득이니까 습득을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 습득을 점유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이 점유는 뭐한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우리 배웠죠?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점유. 점유 무슨 의사? 설정 의사. 기억 안 나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 그래서 점유를 뭐란다? 혼합 사실행이다. 이렇게 혼합. 그래서 사부 선물할 때 물, 유실물 습득이다 이 말이죠. 이런 습득을 하고 나서요.
습득 나서 신고를 해야죠. 신고하고 나서 몇 개월이 있어야 돼요? 6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그래서 권리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유실물 습득이다. 이렇게. 여러분, 유실물 습득은요, 몇 개월이다? 6개월이라고 바뀌면 몇 번 얘기했어, 지금?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6개월로 바뀌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매장물 발견. 그러면 이 매장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장물 발견이죠, 발견. 매장물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고택이라든가 토지 땅 속에서 발견된 부장품이라든가 금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매장물이라고 얘기해요. 매장물. 알겠죠? 이 매장물은 뭐다? 발견하는 거죠. 발견. 그래서 매장물이죠. 이 매장물은요, 먼저요, 소유자가 다 있죠. 왜요? 후손들이 다 있잖아요.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소유의 의사 필요가 없고, 점유도 아니야, 점유도. 점유도 아니고 뭐만 한다? 발견만 해, 발견. 알겠죠? 발견만. 발견만 하면 되죠. 이것을 뭐란다? 순수사실행이다. 이렇게 순수. 여러분, 순수사실행은 뭐가 있어요? 순수. 매주가 발명이죠. 매주가 발명이죠. 매주가 발명. 매주가. 그래서 매장물 발견이죠. 매장물 발견. 주소의 뭐다? 설정이죠. 가공이죠. 발명. 그래서 매장물, 그 다음에 주소, 가공하는 것은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죠. 발명. 이것을 매주가 발명. 그러면 매주가 발명한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청국장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매주가 발명, 순수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순수 사실행이고요. 매장물은요, 발견하고 나서 신고하고 몇 년이 기다려야 돼? 1년. 그래서 1년이야, 1년.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타인의 토지라든가 타인의 물건에서 발견된 매장물, 타인의 토지나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은요, 어떻게 한다? 발견자하고 소유자가 뭐란다? 절반에 절반. 발견자와 소유자가 뭐란다? 절반. 발견자와 소유자가 절반을 해요. 절반. 이 말은 뭐다? 다른 말로 하면 공유다. 이런 말이죠. 공유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뭐라 한다? 무슨 취득을 한다? 원시취득이라고 그래요. 원시취득.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고? 원시취득이라고 해요. 원시취득. 이렇게. 아시겠죠?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알아두면 되죠?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시험이요,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가끔 이제 한 번씩요, 나오죠, 가끔.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6개월하고 1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첨부라고 되어 있죠? 첨부라고 되어 있나요? 첨부는 뭐냐면 먼저 부합하고요. 그 다음에 혼화하고요, 혼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산 간의 부합, 동산 간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동산 간. 그 다음에요, 부동산애의 부합, 부동산애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혼화는 동산 간의 부합하고 혼화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공이라고 되어 있죠. 가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 타인의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타인의 동산, 자기 거 안 돼요. 타인의 동산에 그래서 뭐란다?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을 가공이라고 그래요. 이 새로운 물건을 뭐란다? 이것을 가공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가공을 뭐란다? 순수사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타인의 동산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안 돼요.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밀가루죠. 밀가루하고요. 소고기가 이렇게 소고기요. 밀가루에 대해서 노력을 하죠. 노력했다는 제빵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제빵을 했다. 소고기다 요리를 했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다?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빵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다고 스테이크하고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요, 이 동사를 뭐란다? 이것을 재료라고 그래요. 재료라고 그러고 이 물건 만든 것을 가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재료주의 원칙상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공인데 현저히 다액일 때, 너무나 다액일 때 이 말이죠. 그럴 때는 가공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밀가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밀가루요. 밀가루에 대해서 제빵을 하죠. 제빵을 해가지고 뭘 만든다? 케이크를 만들죠. 여기는요, 소고기죠. 소고기에 대해서 뭘 한다? 요리를 하죠. 요리하면 스테이크죠. 소고기하고 스테이크는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고기를 댄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요. 그런데요, 밀가루하고
K가구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밀가루는 뭐 1,000원만 원쯤만 해도요. 케이크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너무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때는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걸 가공주의라고 그래. 원래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재료주의. 예외적으로 누구 무슨 주의? 가공주의 이렇게. 뭐만 된다? 동산만 된다.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혼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참기름 한 병하고 들기름 한 병이 섞여. 그럼 어떻게 해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어가지고 다시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혼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것은 동산 간의 부합하고 똑같아. 동산 간의 부합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주종이 구별이 되느냐, 주종이 구별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럼 주종이 구별이 된다, 구별이 안 된다. 차이는 뭐죠? 주종이 구별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주종이 구별이 된다. 그러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요 언제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해. 가액 비율로 공유를 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합 당시란 말이 중요해요. 부합 당시. 현재 가격이라든가 뭐 사실심 변론 종교시라든가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언제다? 부합 당시. 그 다음에 만약에 혼화는 혼화 당시. 그 다음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순금 한 돈하고요, 은 한 돈이요, 만약에 섞였다 이 말이죠. 어디가 주죠? 순금이 주죠. 그럼 순금의 소유자가 혼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 소유자한테 돈만 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구별이 안 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일단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뭘 한다? 공유한다. 공유.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부합이죠. 봐봐. 부동산에 부합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의 부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요. 이걸 우리 이걸 이제 중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중축을 했다. 중축한 것이 뭐라 하냐면, 그래서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만약에 독립성이 없느냐 이런 말이 차이가 있어.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2층은 1층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거래의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어 뭐란다? 이것을 구성 부분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란다? 거래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뭐란다?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말이 완전히 달라져. 그러면 여기서 이걸 지금 우리는 부합이라고 하잖아요. 부합. 그럼 부합은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항상 이 세 글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세 글자가요. 이 세 글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독립성이 있다는 게 뭐예요?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1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1층이요. 이렇게 있으면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2층을 여기는 만약에 벽이다. 건물의 벽이다. 그럼 벽시계다 이 말이에요. 벽시계다. 이런 벽시계는 벽의 구성 부분이다. OX, X죠. 벽시계는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합이 아니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뭐냐? 1층이 이렇게 벽이죠, 벽인데요, 여기요, 벽지가 발라져 있다. 벽지가 발라져 있다. 이 말이죠. 벽지가. 그럼 여러분 벽지는 뗄 수는 있죠. 떼면은 다른 방에다 그걸 뺐다 다시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다 찢어지니까요.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부합이라는 것은 벽에 페인트가 발라져 있잖아요. 페인트를 뗄 수가 없잖아요. 뗄 수 없거나 뗄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부합이라고 그래. 그런데 벽에가요, 벽시계가 붙어 있다, 또는요, 저렇게 스피커가 붙어 있다, 또는요, 카메라가 붙어 있다, TV가 붙어 있다, 이런 것들 어때요? 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떼면 다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부합이라는 것은 뗄 수 없거나 뗀다 할지라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뭐란다? 부합이고, 그걸 다른 말로 뭐란다? 구성 부분이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독립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무슨 문제로 간다? 비용의 문제로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여기서 부합되는 부합물, 이 부합물은 뭐냐? 부합물이 이제 벽지 같은 거죠. 벽지나 페인트 같은 거. 이것은 동산도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부동산도 될 수가 있다. 부합물은. 이게 중요해. 부합물은. 그 다음에 부합의 경우는 누가 소유권이냐?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냐?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냐?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 소유자가.
알겠죠?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벽지라든가 페인트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건물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합물의 가액, 이 가격이요, 부합물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보다 더 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부합물은 1억인데요. 부동산은 8천밖에 안 돼. 부동산 소유자는.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가격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은 8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1억짜리다 이 말이죠. 1억. 그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뭐다? 농작물이고 하나는 수목을 본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예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경작을 했어. 무단으로 경작을 했어. 경작. 여기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무단으로 심었어. 나무를 무단식재, 무단식목을 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이건 누구 것인가? 나무는 누구 것이고 농작물은 누구 것인가?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이 농작물 무단 경작하죠? 경작하면 농작물은 토지, 갑의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건 누구 것이다? 을 소유가 된다. 을 소유. 그래서 무단 경작하면 경작적 것이 돼. 그러니까 갑의 토지에다가요, 을이 갑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럼 누게 된다? 을의 소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무단으로 뭘 했다? 식목을 했죠. 나무를 심었잖아. 나무를 심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갑의 토지잖아요. 갑의 토지. 이건 무단으로 식목을 했잖아요. 식목.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식목을 딱 하면은 이것은요, 이 을이 했죠?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을 해. 토지에 부합을 한단 말은 갑이 뭐가 된다? 토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을을 나무를 심은 사람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되고 농작물은요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렇게 첨부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두 가지는 강행 규정이고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 돼. 첨부는요 두 가지는 강행 규정,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 돼요. 강행 규정은 뭐냐?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은 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인데 첫 번째요. 소유권의 귀속 여부, 소유권의 귀속 여부요. 소유자가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이냐. 이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손실 보상, 손실을 보상을 위한 손실 보상, 돈에 관한 거잖아요.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분리복구가 안 돼. 분리복구 금지요. 이 분리복구 금지는 한 번 부합이 되면은 아까 말했죠? 저기 벽지라든가 페인트 같은 것을 한 번 달라붙으면 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분리복구를 못하게 하는 거 강행 규정.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 보호요. 제3자의 권리 보호 문제. 이것은 뭐가 한다? 강행 규정이 돼. 그래서 우리가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중에서 물권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다? 임의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손실 보상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 돼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동소유를 한번 봐. 공동소유. 이제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다. 이런 문제 한번 안 풀었네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어디로 보자면 142페이지로 봐봐요. 142페이지. 142페이지 144번이요. 144번을 봐봐.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줄고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142페이지. 맨 위에요. 유류 저장 탱크이죠. 부합된다. 부합이죠. 또 써요. 건물의 정화조 탱크. 건물의 정화조 탱크. 이런 건물의 정화조 탱크는 건물에 부합돼. 건물에 부합 이렇게. 건물에 부합. 2번요. 임차인이 부착한 줄고 벽걸이 에어컨이죠. 딱 생각을 해. 이런 벽걸이 에어컨 어떻게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달면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타인의 임야에 줄고 권한 없이 심은 수목. 권한 없이 심은 수목하고 농작물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수목은 뭐다? 수목은
토지의 뭐가 된다? 부합. 토지의 부합. 이며 소유자에게 기속한다. 이건 비교해야 되겠죠? 이건 무단 경작. 무단 경작이죠? 무단으로 경작한 것은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 소유. 경작자 소유란 말이 소유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에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다음은 4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되죠? 동산이 부동산이야. 봐봐. 동산과 동산일 때는 주종을 따져. 그런데 부동산에 봐봐. 여기 부합되는 아까 부합물은 동산, 부동산 다 된다 그랬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죠. 부동산에 부합. 그럼 무조건 소유자가 누구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자야.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자. 부합물의 가액이 아무리 더 크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4번은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OX,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가 된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자가 돼. 부동산 소유자가. 그 다음에 5번이요.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이죠?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누구 것이다? 경작자. 자, 145번은요. 1번. 무주의 토지는 뭐란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언제나 뭐다? 언제나 국유.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점의 대상 줄고 동산만 되는 거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경계에서 경계표 담은 담을 어떻게 하죠?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죠. 줄고 공유로 추정서 분할 X. 분할되지 않아. 공유인데 분할이 안 돼. 자, 3번은요. 매작물이 학술이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러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학술이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 줄고. 그것은 구규 원칙. 옆줄 긋고 보상 청구. 구규가 되고 보상을 청구해야 돼. 보상. 자, 4번은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죠. 줄고 물권적 청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줄 것이고 소유권을 뭐란다? 물권이죠. 물권과 물권적 청권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죠? 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권은 누가 행사한다? 현재 소유자가 행사해.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5번.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있다. 기존의 통로 줄 것이고 이용에 부적합.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두 번째 조명 끝에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아무리 기존의 통로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에 적합하지 않으면 알겠죠? 적합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어? 인정될 수 있다. 이 말 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공동소유인데요. 공동소유는 1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게 낫겠어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